우선은 발표평가까지 합격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협약 전까지 조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새로운 수정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전자협약만 진행하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시작인 만큼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제명은 핵심 기술만 명확하게 써라입니다. 과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템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제명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과제명에 2023년 예비 창업 패키지, 2023년 초기 창업 패키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과제명을 작성한 뒤에 협약을 하게 되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제명은 굉장히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제명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찾을 때 이 과제명을 보고 손쉽게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에서 드론 사업을 확대하고 싶어서 드론을 아이템으로 한 기업에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드론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찾으라고 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담당자는 수백 수천 개의 사업 계획서를 일일이 다 까보면서 드론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시스템에 과제명 찾기에서 드론을 검색해보고 과제명에 드론이 들어가는 기업만 골라서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제명을 잘 쓰더라도 자다가도 떡이 굴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제명을 잘못 쓰면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지 않은 과제명은 어떤 것이 있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본인만 알아보는 과제명을 쓰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그냥 자신의 아이템명이나 플랫폼 이름을 그냥 한마디로 툭 던지는 게 많으세요. 예를 들어 과제명이 소소생 이렇게 세 글자만 써 있다고 하면 과연 누가 이게 뭐 하는 아이템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과제명은 아이템명을 설명할 수 있는 한 줄 설명 뒤에 아이템명을 붙이는 게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소생이라는 말 대신에 중국어 전공 학생들을 위한 취업과 학습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소소생 TV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쓴다고 하면 참 좋겠죠? 그러면 나중에 담당자가 중국 학습, 취업, 영상, 콘텐츠, 플랫폼 이렇게 검색했을 때 바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좋지 않은 과제명은 어려운 기술 용어를 쓴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과제명에 SHA-256 기술을 활용한 POW 방식의 P2P 탈중앙화 블록체인 시스템 이 과제명을 읽고 어떤 아이템인지 유추가 가능하신가요? 이건 비트코인을 설명한 과제명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기술 용어로 써있는 과제명은 사실 저도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업계획서 안에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용어로 어렵게 설명해 놓고 있을 게 뻔하기 때문이죠. 담당자는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제명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창업진흥원 담당자의 대부분의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어린 직원들이 많이 있고 대학 전공도 무슨 기술 전공이나 뭐 바이오 같은 딥테크 분야의 전공도 아닙니다. 깊은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할 때는 몰라도 과제명 정도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 담당자들인데 지들이 공부를 해서 이해해야 되지 않아? 창업진흥원 직원들 수준이 이 정도야? 정말 형편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나 과제명은 본인이 보는 것이 아닌 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보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좋지 않은 과제명은 미사여구를 붙인 과제명입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 가장 훌륭한, 파도와 같이 거대함 이러한 미사여구는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자일 때 이런 미사여구가 붙은 과제명을 볼 때 솔직히 말해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아,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녔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아이템이구나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들은 수많은 창업 아이템을 봤기 때문에 세계 최초라고 쓴 사업 계획서를 읽어봐도 이거는 세계 최초가 아닌데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었고 세계 최고 이런 단어는 그냥 거릅니다.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다와 같이 거대함, 태양과 같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런 단어는 오히려 과제명을 더욱 헷갈리게 만듭니다. 파도? 해양 관련 아이템인가? 태양? 태양열 관련 아이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과제명도 너무 길어서는 안 됩니다. 뭐뭐뭐뭐 및 뭐뭐뭐뭐 및 뭐뭐뭐뭐를 위한 플랫폼 이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아이템이 뭘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사실상 투자 IR 자료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세요. 투자사들은 IR 자료의 맨 첫 번째 페이지에 한 줄 설명으로 이 아이템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이해를 하기 쉽게 아이템을 작성해야 되십니다. 그리고 협약 전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바로 창업 지원 업계는 생각보다 좁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창업자에 대한 소문은 창업 지원 업계에서 정말 순식간에 퍼집니다. 대학이나 공공기관의 창업 지원 담당자들은 돌고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서로 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로 많이들 친합니다. 자주 만나기도 하고 연락도 자주 주고받습니다. 만약에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하신다면 그 소문은 다른 지원사업기관 담당자들에게 순식간에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기관에서 지원사업을 받을 때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몇몇 분들 중에서는 발표 평가가 통과가 되고 최종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태도가 돌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정이 되기 전까지는 엄청 친절하다가 선정이 되는 순간 담당자에게 무례하게 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절대로 무례하게 구시면 안 되십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들이 이런 사람이 기업의 대표가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은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창업 지원 사업은 공공 서비스가 아닙니다. 담당자는 서비스직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닙니다. 정말 규정대로 한다면 사업비 승인만 하고 아무런 도움도 안 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대표님은 아니 사업비만 주면 뭐하냐고, 사람도 뽑아줘야 되고 영업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표님 이거 본인 사업이에요. 누가 대신해서 회사를 운영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운영을 해야지 아니 누구에게 뭘 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친절한 대표님에게는 더 잘해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표님들은 다른 직원에 더 소개를 더 해드리고 싶고 장관이나 차관 같은 고위급 인사들이 온다고 하면은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대표님도 순식간에 소문이 나게 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협약 전 세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바로 이거 돼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선정이 되시자마자 급한 마음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어떤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어떤 마케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거 사업비로 써도 돼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담당자는 절대로 전화로 말로만 듣고는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일단 대표님에 대한 아이템이 어떤 건지도 파악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씀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물론 다 이해가 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 해주고 뭐 알아봐주고 뭐 찾아봐주고 연락을 주겠다라는 대답을 할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말로 딱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안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막 버럭 화를 내시면서 아니 이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자리에서 뭔가를 따져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통합 공고나 세부관리 기준의 사업비 사용 기준을 한번 보시고 내가 사용하려는 게 광고 홍보비인지 외주 용역비인지 이렇게 한번 보시고 물어보시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아니면은 차라리 메일로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당자들은 된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된다고 해서 집행을 했는데 증빙 서류를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반려를 하게 되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창업지원기관에서 담당자로 5년 넘게 일했고 수백 통의 문의 전화도 받았지만 매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웠고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도 잘 끼우는 것처럼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협약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